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에이든 힐 선수랑 재계약을 했네요. 6년 재계약입니다. 상당히 또 긴 기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을 확실하게 주는 과정에서의 선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6년 계약 3,750만 달러, 연면 평균은 625만 달러네요. 규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전 꼴리들도 한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이제 뭐 왕왕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는 한 등급 높다라고 봐야 되나? 이제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가치 기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주전급은 이제 최소한 이 정도를 받고 백업급은 최소한 이 정도로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의 그런 가치가. 근데 이제 힐은 지금 느낌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오르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뭐 그런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계약 조건을 봤을 때는 이제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2년씩 붙어 있습니다. 이제 두 시즌은 이제 10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년 차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4년 2년에서 3년에서 4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8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년 같은 경우에는 6팀. 이제 요렇게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붙여줬어요. 어쨌든. 예. 물론 이제 골리라는 게 뭐 좀 퍼포먼스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퍼포먼스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올해까지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감독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제 경기력이 확 떨어졌을 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캡을 옮기는 목적이든 아니면 다른 팀이 주전급을 필요하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소요로서 이제 사실 6년 내로도 옮길 가능성은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힐이 이제 조금 꺼려 할 만한 팀들은 또 거를 수 있게끔 이런 또 안정 장치도 이 마련이 된 뭐 이제 계약 그러니까 뭐 조건도 꽤 잘 쳐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 계약이 이 사인된 시점 자체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맺은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뭐 3년, 4년, 5년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이랑은 또 조금 물론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캡이 많이 오른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사실은 앞으로 또 캡이 크게 오를 거기 때문에 또 좀 다른 그런 부분이 구석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좀 주전급으로 이제 좀 발돋움한 것이 아닌가.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6년 계약이 잡혀 있는 꼴리들이 마르크스트램, 비닝턴, 그루바우 물론 이제 5년 계약도 있고 뭐죠? 뭐 더 긴 계약도 있고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느낌으로 받는 선수들이 딱 있었습니다. 마르크 스트램 600만 그리고 이제 비닝턴도 600만이었고 그루바워도 이제 590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대충 이제 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선수들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조건이다라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모로 좀 비닝턴이 생각나는 그런 그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닝턴 같은 경우에도 팀을 이제 이렇게 정말 주축 꼴리로서 우승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런 또 계약을 선사받았지 않았습니까? 뭐 힐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는 역시나 이제 주전 혹은 백업 한 자리를 확보하는 좀 이제 주전이 됐든 백업이 됐든 한 자리를 좀 공고하게 좀 굳히고 가겠다. 이제 그런 목적성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제 주전이에요. 지금은 주전인데, 근데 이제 뒤에도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1A, 1B 같은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전급, 이제 힐이랑 힐급 되는 이런 느낌의 2명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차적인 부분으로 보면 지난해랑 거의 비슷해요. 22, 23 시즌 같은 경우 27경기 2.45에 91.5. 이해 어쨌든 뭐 거의 구원 같은 느낌으로 이제 컵을 이끄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고, 지난해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평균 실점은 좀 더 떨어지긴 했는데,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또, 그죠? 그 좀 재밌는 게 뭐 어쨌든 세이브 성공률이 떨어졌지만 평균 실점이 떨어졌다. 평균 실점은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거니까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는데 왜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even strength save percentage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힐 선수가 좀 두 해 어떻게 보면 좀 세이브 퍼센티지에 좀 영향을 받은 게 한 해는 숏핸드 세이브 성공률이 좀 안 좋은 해가 있었고 한 해는 이제 파워플레이 세이브 성공률이 좀 안 좋은 해가 있었는데 그건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일단 어쨌든 최근 3시즌 동안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는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찍어내는 그림이었습니다. 91점 한 물론 이제 지금 이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경쟁력이 크고 높다.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진짜 한 93 정도 돼야 되는데 왜 이번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꾸준하게 이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를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22, 23 시즌에 참 뭐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 10시즌 우승한 꼴리들이 결승전,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세이브 퍼센티지가 어땠는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 10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그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2021년 바실렙스키 그리고 이제 2017년 맨 머리 선수가 93.1이었는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에이든 힐 선수의 지지난 시즌의 결승전 기록은 92.3% 찍어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단기전에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꾸준하게 어쨌든 괜찮은 성적을 찍어내는 그런 괜찮지는 않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꾸준하게 성적을 찍어내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자리를 이제 주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올해 사실은 조금 더 비중 있는 주전이 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최근 한 몇 시즌 동안은 비슷한 체급의 꼴리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1A 1B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좀 번갈아서 쓰는 이제 그런 이제 루트를 택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22, 23도 이제 톰슨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3, 24 같은 경우 톰슨이 어쨌든 톰슨이 힐보다 어쨌든 한 10경기 정도 더 나왔었어요 그동안. 예, 근데 비슷하진 않다 이거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스플릿이 조금 더 톰슨한테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톰슨이 떠나갔기 때문에 에이린 힐 선수랑 삼손오프 선수 어떻게 보면 지금 톰슨 역할을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작년까지 톰슨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조금 더 비중 있는 주전의 역할을 맡은 거는 이제 올해가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뭐 그냥 무난한 느낌은 나오고는 있으니까요. 사실 뭐 세이프 성공률이 90점대 이런 느낌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 자리 맡길 만한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 같은 부분에서도 괜찮은 느낌이 나오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셨지만 세이브 성공률이 지금 0.2% 떨어졌잖아요. 작년 1차적인 그 부분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점점 이제 이게 하강 곡선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22, 23 시즌에 91.65, 91.6 이상 정도는 나와야 사실은 그래도 이제 좀 주전급의 자격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90.9, 90.7 좀 떨어졌는데 근데 이건 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리그 자체 세이브 퍼센티지가 전년 대비해서 0.2% 떨어졌습니다. 네. 그냥 똑같은 트렌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평균 실점 관리 무난하게 잘 되면서 세이브 퍼센티지는 그냥 뭐 버텨내는 그런 느낌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가자 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매년 캡이 굉장히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계약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점점 크게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0만 달러, 이제 전체 8,800만 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5.5%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이 계약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625만 달러로.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캡 차지하는 비중은 6.5%, 1% 올라갑니다. 1%. 그 과정이고 물론 이제 1%가 적은 금액은 아닌데 1%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으로 되면은 오히려 또 0.5%가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점점 별 부담은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첫 한 두 시즌 정도는 또 이제 뭐 나이도 뭐 괜찮고 하니까 그리고 뭐 그냥 이제 적당히 저 정도 성적만 내주면은 또 문제가 없을 거고 만약에 이제 뭐 3년 차, 4년 차부터 좀 기량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전체 캡 차지 비중이 이제 점점 물론 이제 지금 좀 들리는 이야기가 캐나다 미국 그 관세 전쟁 거기에 지금
NHL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캡 상승분이 좀 조정된다라든가 그런 거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게리 배트맨 아저씨가 리그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캡 상승분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부담이 격감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3년 차부터 기량이 좀 확 떨어져도 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팀의 부담은 좀 덜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이제 뭐 사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뭐 공격진, 수비진 장기 계약으로 묶어둔 다운이 상당히 많아서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고 골리는 에이딘 힐 어쨌든 6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과정인데 공격진도 이제 장기 계약 자원이 많은 편이죠. 근데 이제 이 조만간 좀 큰 계약이 필요한 자원들이 두 명 생깁니다. 도로페프랑 그리고 아이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이제 조만간 좀 큰 규모의 계약이 필요한 자원들이긴 해요. 근데 요 과정에서 이제 이 두 명의 계약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예, 일단 이제 올 시즌 그죠?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25, 26 시즌에 UFA 선수들 최고급으로 이제 대우를 받는 선수를 예상 계약을 좀 언론에 나오는 부분. 뭐 란타넨이 사실 또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선수였었고. 그리고 뭐 마너 같은 선수도 사실 1,400만 달러 이런 느낌. 물론 이제 립스의 좀 상황 때문에 이제 1,300만 정도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충 한 1,400 정도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 아이클이 란타넨이 그죠? 8년 1,200만 달러였어요. 연평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가치보다 좀 낮게 잡혔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댈러스가 이거는 뭐 댈러스가 결국은 이제 소득세가 없는 주, 텍사스주가 소득세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라는 게 이제 좀 반영이 돼가지고 기존 가치보다 조금 떨어진 금액에 잡히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솔직히 바뀔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마너 선수가 얼마를 받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은. 왜냐하면 마너 선수가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댈러스의 그 기준을 따라가도 괜찮죠. 왜냐하면 네바다주도 소득세가 없는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아이클 같은 경우에는 2년 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가 없는 그 버프를 받아서 인상분이 생각보다 조금은 덜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란타인도 한 2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좀그 뭐라고 해야 돼? 컷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이클도 예를 들면은 내후년에는 이제 뭐 최고급 UFA 선수들 시장 가치가 1,500, 1,600이 되는데도 1,300, 1,400 정도로 베이커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아이클의 인상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 이제 그 인지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로페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금이 조금 더 꽤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도로페이프가 성적이 굉장히 좋죠. 올해 30골 이상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고 2022, 23 시즌의 그 페이스를 되찾았습니다. 22, 23 시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골을 잘 넣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작년에 조금 이제 페이스가 떨어졌었다가 올해 이제 거의 이제 예년 같은 느낌으로 거의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타임 기준으로 거의 30골, 35골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페이스로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데 도로페이프랑 지금 올 시즌 기준으로 올 시즌 기준입니다. 올 시즌 기준. 올 시즌 기준으로 그냥 한 60몇 60경기 가까이 치르고 그리고 이제 한 20골에서 한 25골에서 한 30골 사이 그런 선수들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앤더스리 선수가 이제 25, 20 해가지고 이제 연평균 700만. 그리고 토폴리 선수가 이제 25, 20 해가지고 연평균 600만이고 위베르도는 사실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왜냐면 사실은 이 선수는 연 100포인트를 기대를 하고 1,050만 달러를 준 거였거든요. 플로리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아웃라이어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엘릭스 터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 24를 했는데 얘도 조금은 아웃라이어 성에 있는 그 계약이 이제 일반적인 그 가치에서 조금은 벗어난 두 명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터크는 너무 덜 받고요. 위베로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리랑 토폴리 정도 수준의 계약이 일반적인 느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페이프 선수 예상 계약 수준이 어
근데 도로페이프는 RFA 선수이기 때문에 뭐 퀄리파잉 오퍼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봉 조정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가만히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면은 조금 더 잡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거스가 그냥 이제 믿음으로 한 5-6년 그냥 이제 그 시장 조건에 맞는 수준으로 계약을 딱 잡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캡 인상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토폴리 정도보다 조금 더 받을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650 정도. 그래 가지고 한 5년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제 퀄리파잉 오퍼라든가 그냥 이제 좀 후려치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그냥 이제 도로페프가 '앞으로도 계속 30골 정도 찍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그냥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1년 더 미뤘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장기 계약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그냥 25, 26 그냥 '아 얘 앞으로 잘하겠는데?' 하면은 그냥 이제 시장 가치 같은 느낌으로 잡아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 기준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약의 기준을 잡는 거. 그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리는 팀 대표적으로 몬트리올 같은 팀들. 그죠? 스즈키를 이제 딱 그 금액에 잡아 놓고 스즈키가 인라인 센터고 스즈키가 이제 팀 내 최고의 선수니까 뒤에 계약을 했던 슬랍코스키, 코필드 그거 연평균 넘어간 선수 없었죠. 요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이거스는 굉장히 좋은 예시의 자원 네 자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빌리안 칼손 선수 590만 달러입니다, 연평균. 그리고 이제 바르바쇼프 선수도 500만 달러란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바다주에 소득세가 없다라는 거 그것까지 부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쪼끔은 시장 가치보다 살짝 낮아질 가능성이 이 계약에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느낌을 생각을 해 본다면 500 에서 600 사이로 잡힌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한 600 에서 700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한 100만 달러 정도 후려쳐질 가능성 후려쳐진다는 말이 좋진 않지. 그러니까 낮아질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 과정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이클도 한 400만 달러 그리고 도로페이프가 한 320만 달러 수준이 지금 받는 것보다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026, 27 캡 인상분보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 캡 인상분보다 이 선수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시즌 동안 캡이 아마 750만, 850만 요렇게 이제 그 올라가 가지고 아마 총 합해 가지고 2년 동안 올라가는 캡이 1,600만 달러 뭐 요렇게 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해 정도는 결국은 한 해 인상분 거의 이제 도로페프랑 아이클 잡는 데 쓰는 거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750만, 850만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또 이 두 명의 선수는 재계약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6, 27 시즌 정도 되면 그냥 또 한 800만 달러 정도는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또 단년 계약으로 또 잡아야 되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 보면은 딱 800만 뭐 이 정도가 남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500에서 600만 정도는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에이딘 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걸 빌드업한 이유는 뭐냐면 에이딘 힐 선수를 결국은 1A, 1B 같은 느낌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까 이제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재계약분을 고려를 해봐도. 그리고 이제 2627 시즌에 FA로 나오는 꼴리들이 마르크 스트램. 뭐 이것도 이제 자주 다뤘던 것 같은데. 마르크 스트램, 뎀코, 구스타프손, 스키너, 웨치우드, 브로스와 스톨러즈. 이런 선수들이 나옵니다. 확실한 주전급을 볼 만한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뎀코랑 마르크 스트램. 근데 그리고 이제 구스타프son 솔직히 FA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굉장히 적다라고 보는데 미네소가 무조건 작겠죠, 그죠? 근데 마르크 스트램도 나이가 좀 많고 뎀코도 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A급 주전을 찾는 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6, 27 시즌에 꼴리를 찾을 팀들은 하지만 스키너, 웨치우드, 브로스와 스톨러즈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1A, 1B 옵션으로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올해 스톨러즈도 딱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토론토에서 그죠? 그리고 웨치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우드의 그 이제 또 빈 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브로스와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된 자원이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실제로 에이딘 힐이랑도 이렇게 번갈아 쓰고 이런 것도 많이 보셨고
스키너도 물론 이제 에드먼턴이 뭐 잡고는 싶겠지만 또 이제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또 우승을 위해서 굉장히 큰 결정 같은 부분도 하는 과정에서는 스키너도 뭐 트레이드가 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된 팀에서 이제 좀 잘 자리를 잡지 못하라고 하면은 FA 시장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6, 27 시즌에 FA로 나오는 골리들이 에이딘 힐이랑 같이 1A, 1B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자원들이 다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시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도 베이거스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힐을 어느 정도는 믿고 가겠지만, 그러니까 힐이 좀 부진한다라든가 힐을 이제 조금은 컨디션이 안 좋다라든가 좀 경기에서 기복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시점에 이 선수의 이제 그 빈자리를 팍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의 주전급 골리를 영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수들을 또 이제 뭐 재계약할 자원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 부분을 고려해도 충분히 캡 공간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또 이제 1A, 1B로 최근에 또 재미를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체제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시간 지나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